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투네요. 2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 펀드레이즈를 이렇게 또 하면서 러시아의 푸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또 쌍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에서 이 나발리라고 하는 푸틴의 반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러시아의 푸틴은 굉장히 좀 비난을 하면서 이 푸틴이 나발리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좀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에 대해 가지고 쌍욕, 이 SOB라고 해가지고 써노비치 있지 않습니까? 쌍욕을 이렇게 또 해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푸틴한테 쌍욕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또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 나발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발리가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나발리는 나갔고 그리고 이 러시아의 푸틴은 바이든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비교가 되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한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한 나라의 정부가 한 사람을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 이렇게 또 사망케까지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내가 지금 미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보복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비교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랑 그리고 이 푸틴을 이 둘 다 싸잡아 가지고 이렇게 또 좀 비난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크렘린궁 러시아의 백악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크렘린궁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쌍욕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쌍욕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비난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미국을 깎아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측, 이 크렘린 궁에서는 그렇게 쌍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별다른 상처 같은 거 입지 않는다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푸틴은 진짜 이 쌍욕을 먹을만 하죠. 먹을만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쌍욕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또 이 푸틴에 대해 가지고 뭐 쌍욕하지 않습니까? 이 또라이 같은 이 한 독재자가 지금 이 전 세계를 위험으로 이렇게 빠뜨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암살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진짜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쌍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푸틴은 계속해가지고 쌍욕 먹고 빨리 좀 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가 이렇게 또 대선이지 않습니까? 대선이다 보니까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 유권자들의 이제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인기를 위한 이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정부를 보면은 좀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관대했거든요. 관대하다 보니까 지금 이 멕시코로부터 어마무시하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도 지금 넘어오고 있고 불법 이민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합법적으로도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난민 자격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는 미국의 국경을 완전히 지금 차단을 하려고 이 에이설럼 있지 않습니까? 이 난민 자격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많은 미국인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안보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불에 기름을 붓듯이 이 공화당 원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멕시코에서 넘어오고 있는 이런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뭐 크라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홈리스 같은 이런 이제 노숙자들도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그것 때문에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권자들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불법 이민자들을 확실히 더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 넘어오지 못하도록 더 조치를 이렇게 또 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정치적인 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정치 생활에 굉장히 많이 오래 몸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좀 잘 파악을 하는 그런 이제 노련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나중에 재선이 된 다음에는 또다시 이렇게 또 없는 풀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뉴스에서는 제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학자금 대출, 이 스튜던 론을 이제 탕감을 해주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1.2 빌리언 달러, 12억 달러어치의 스튜던 론, 대략 한 15만 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뭐 하드식 같은 거나 이렇게 또 증명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학자금 대출, 만 몇천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탕감을 해주겠다. 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젊은 이 유권자들의 이 표를 이렇게 또 얻기 위해 가지고, 요런 이제 파퓰리즘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저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또 찬성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탕감을 해줌을 해가지고, 미국의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는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학자금 대출로 들어갈 그 돈들이 이제 사회로 이렇게 또 돈을 쓰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또 잘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좀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정당이 이래가지고 갚을 생각을 해야지 왜 이렇게 탕감만 해주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너무나 지금 파퓰리즘을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 파퓰리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그래 보이죠? 확실히 그래 보이는데,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만 이 파퓰리즘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원래 파퓰리즘을 어마무시하게 잘 이용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마다 이 사람들의 이어 캔디라고 하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거든요. 사탕 발린 말만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 파퓰리즘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둘 다 똑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가 그렇게 하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퓰리즘을 이렇게 또 열심히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또 여기 폴리티코 뉴스로 보면은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파퓰리즘 여기 또 하는 거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원래는 이 그린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그런 정책을 어마무시하게 몰아붙이면서 전기차로 변화를 엄청나게 지금 빨리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늦추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오로 인더스트리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표를 또 끌어와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 유권자들의 표를 이렇게 또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이제 내연기관차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본 다이옥사이드,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 그런 이제 법안도 좀 늦추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들도 이렇게 또 늦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기차가 엄청나게 탄력을 받고 있다가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지금 이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멀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연기관차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제 온실가스 같은 것들도 좀 이제 늦추고 규제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들이 좀 더 이렇게 내팽겨쳐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예전에 이렇게 또 약속을 한 것을 이렇게 또 저버리면서까지 이렇게 또 파퓰리즘을 이렇게 또 이용하는 것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랑 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폴리티컬 뉴스에서는 이런 뭐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미국인들 중에 70% 정도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다. 라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결과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으면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번 대선에서 재선을 재임을 이렇게 또 하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미국인들은 별로 좋아는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굉장히 지금 싫어해가지고 둘 다 너무나 싫어하는 이 대통령 후보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에서나 그리고 공화당에서나 인물이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나오는 사람들 족족 다 인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큰일 났네요. 어쨌든 간에 올해 대선 결과는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 아니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나올 텐데 둘 다 인기가 이렇게 또 없어가지고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국경을 막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 불법 이민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다 이렇게 또 싸그리 모아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모두 다 디폴테이션을 하겠다. 모두 다 추방을 시켜버리겠다. 엄청나게 대규모 추방을 나는 계획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트럼프는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또 이것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와가지고 굉장히 싸구려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깎아내렸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불법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그것을 이렇게 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죠.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처럼은 지금 하고는 있지는 않죠.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비인륜적인 인휴메인한 방법으로 그냥 뭐 싸그리 다 잡아다가 이 디텐션 센터 있지 않습니까? 감옥소 같이 이렇게 또 모아둬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디폴테이션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너무나 극단적이기는 극단적이죠. 그렇지만 또 공화당에서는 그런 거를 또 원하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리고 이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행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완벽하게 얘기를 한 것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아마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추방이 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비인륜적으로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가족이 있던지 말던지 간에 뭐 가족이 여기서 이렇게 또 태어나면은 시민권을 받지 않습니까?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아기가 있던지 말던지 이렇게 갈라두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 인공지능이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이 법무부에서는 AI 치프 오피서를 이렇게 또 지정을 했다, 이렇게 또 뽑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AI에 관련이 된 그런 이제 법무를 이렇게 또 보는 사람을 이렇게 또 뽑았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빨리 발달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 미 정부도 지금 빨리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어쨌든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 AI 인공지능의 개발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빠릅니다. 아마도 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은 날이 가면 갈수록 1년 1년마다 엄청나게 확 뒤바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좀 정말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 플로리다 뭐 아시다시피 해변가이지 않습니까? 해변이 굉장히 많으면서 그러면서 어느 가족이 이 해변가에 이 플로리다 해변가에 이렇게 또 놀러 갔다고 합니다. 놀러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 어느 이제 남매가 이 해변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해변가 모래놀이를 이렇게 또 하면은 모래를 이렇게 또 파지 않습니까? 모래를 이렇게 또 파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런데 좀 깊게 팠나 봐요. 엄청나게 깊게 팠다가 7살짜리랑 그리고 이제 9살짜리, 7살짜리는 여하고 그리고 이제 9살짜리 오빠가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가지고 이 모래를 이렇게 또 파다가 모래가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7살짜리 여아는 좀 깊은 곳에 이렇게 또 묻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9살짜리는 그 위에 어느 정도 좀 얕게 이렇게 또 묻혀가지고 이 9살짜리는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구조가 됐지만 근데 이 7살짜리 여아는 나중에 이렇게 또 파서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또 숨을 거둔 채 이렇게 또 구조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해변가에 놀러 가거든요. 그리고 저희 애들도 어렸을 때 이 해변가에 놀러 가면은 이렇게 모래놀이를 어마무시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래놀이가 또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 같은 거를 줘가지고 삽으로 너무나 깊게 판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위험해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해변가에 가시더라도 아이를 진짜 눈 밖에서 나지 않도록 계속해가지고 잘 보호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이제 모래놀이 같은 것들도 너무나 깊게 파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시간이라고 합니다. 미시간에 어느 이제 이렇게 또 집이 있는데 이 아빠, 40대 아빠라고 해요. 40대 아빠가 2살짜리 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기가 집안에서 이렇게 또 놀고 있다가 총을 이렇게 또 들고 총을 이렇게 또 가지고 놀다가 총이 발사가 되게 되면서 자신의 머리에 이렇게 또 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중태에 빠졌다. 진짜 크리티컬한 상태로 지금 중태에 빠져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아빠가 기소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이제 총기 같은 것들을 이제 집안에 두면은 이제 정말 잘 간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전 같은 것들도 아기가 있다고 하면은 장전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되죠.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전까지 해두고 이 총을 집안에 이렇게 아기가 건들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또 뒀다라는 것은 총 관리가 진짜 미흡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총기를 가지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에서는 총기 관련 법이 굉장히 지금 허술하다 보니까 총기를 아무나 이렇게 또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총기를 가지고 있게 하되 좀 공부 같은 거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시험 같은 것들도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총기에 관련이든 그런 이제 규제 같은 거를 너무나 많이 풀어버리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지금 미국에서는 총기가 많이 풀린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또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총기에 관련이 된 그런 제재들을 더 많이 풀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너무나 극단적이에요. 총기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 모두 다 풀어버린다고 하고,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불법 유인자들도 전부 다 싹 다 잡아다가 이 대규모 추방을 한다고 하고,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미국은 제발 좀 총기에 관련이 돼가지고 규제 좀 빡시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홍해 있지 않습니까? 홍해랑 그리고 이 아덴만 해가지고 여기에서 또 이 후티 반군이 선박을 향해가지고 영국 선박이라고 하거든요. 이 선박에 대해 가지고 또 공격을 이렇게 또 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사일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서 미군에서는 또 이 후티 반군에 대해 가지고 에어스트라이크 공습을 이렇게 또 감행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티 반군이 가지고 있는 뭐 미사일 발사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한 7대 정도를 이렇게 또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계속 이렇게 또 받고 있으면서 계속해가지고 우리는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홍해에서 공격을 계속 이제 감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그리고 예멘에 있는 이 후티 반군이랑 아마도 좀 오랫동안 컨플릭이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계속 이 컨플릭이 지속이 되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트럼프는 이 예멘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란도 공격을 하고, 네, 그리고 이란도 반격을 하고, 그리고 이란에 또 핵무기가 있다 보니까 핵무기 쏘고 그러면은 러시아가 또 다 핵무기 쏘네라고 하면 핵무기 여기저기 쏘고 그러면은 트럼프 때문에 네, 3차 대전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네, 이 나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나사에서는 Mars, 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화성이랑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환경을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사람을 살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1년 동안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플랜을 지금 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사에서는 사람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르스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진 척박한 이 환경에서 1년 동안 살 사람을 이렇게 또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지원 자격을 보면은 이제 미국 시민이어야 된다고 하고요. 네, 미국 시민이면서 30대에서 한 55세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하고요. 네, 넌 스모킹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뭐 과학 분야, 뭐 기술 분야, 스템, 네, 그런 이제 분야에서 석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제트기 조종사로서 1000시간 이상 운전을 한 그런 이제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네, 그거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체력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한다고 하고,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이 나사에서 이제는 실제로 화성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실험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화성에 사람을 보낼 때 진짜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선별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까다롭게 하지 않나. 괜히 사람 보냈다가 이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상해가지고 이 플랜대로 하지 않고 뭐 다른 거 하거나 그러면 또 큰일 나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이렇게 또 사람을 뽑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민간 우주 회사에서 물랜더 달 착륙선을 이렇게 또 쏘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계획에 실패를 했지만 지금 이 두 번째 물랜더가 지금 계획대로 잘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민간 회사로서는 이제 처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이제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이 달 착륙선이 이 달에 잘 안착을 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투이티브 머신 이 회사의 주가가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잘 흘러가다 보니까 주가가 뭐 거의 3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300% 정도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 물랜더를 잘 달에 착륙시키면은 아마도 주가는 더 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달에다가 달 착륙선을 이렇게 또 보낸 것은 1972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50몇 년 만에, 52년 만에 이렇게 또 처음으로 보내는 거면서 그러면서 사상 최초로 이 민간 달 탐사선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착륙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잘 성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이 판다 외교라고 해가지고 이 외교를 하는 그 나라 국가들한테 판다를 이렇게 또 보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이랑 그리고 이 중국이랑 계속해가지고 좀 사이가 나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있었던 판다를 중국으로 다 데려갔거든요. 다 데려갔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이 샌디에고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이 남쪽에 있는 이 샌디에고에다가 판다를 지금 기증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샌디에고에 굉장히 유명한 이 동물원이 있거든요. 샌디에고 주에는 이 판다가 아마도 조만간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판다 외교가 다시 이렇게 또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가지고 사이는 뭐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미국의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 1월달에 미국의 이 주택 판매 있지 않습니까? 이 홈 세일이 3% 정도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그러면서 연준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결을 하고 그리고 연준에서는 금리를 이제 조만간 내리겠다라는 그런 이
투자자들의 믿음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1월 달에는 이 모기지가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이 주택 판매가 어느 정도 올랐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을 아마도 미룰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기주율이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또 다시 7%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주택 판매는 1월 달에는 올랐지만 다시 이렇게 또 냉각에 되고 있는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지난주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보면은 예상치보다 더 적게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서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에서 해고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차가워지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은 좀 줄었다고 하네요. 줄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이렇게 또 적게 나오게 되면서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 고용시장이 좀 뜨거운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아직도 잘 버틸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캘리포니아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KTLA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뭐 캘리포니아뿐만이겠습니까? 이 LA 근처뿐만이 아니라 미 전역으로 해가지고 스키밍이라고 해가지고 스캠이 아니라 스키밍이라고 해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 크레딧 카드를 쓸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또 쓸 때 그 크레딧 카드 입구에 진짜 사람들이 모를 만하게 거기에다가 누군가 이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이 거기에다가 무슨 디바이스를 이렇게 또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와가지고 이 크레딧 카드를 쓰면은 그 크레딧 카드가 이제 복사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핀 넘버를 누를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핀 넘버 역시 다 이렇게 카피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크레딧 카드 정보, 크레딧 카드뿐만이 아니라 뭐 데뷔 카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카드 정보를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핀 넘버까지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금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크레딧 카드 쓸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저도 얼마 전에 카드 사기를 이렇게 또 당했거든요. 당해가지고 야 진짜 정신 없었습니다. 뭐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빨리 끊어야 된다고 하고 이제 돈이 이렇게 벌써 빠져나가가지고 그 돈을 이제 다시 돌려받기까지 좀 며칠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만큼 크레딧 카드 사기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화가 나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LA 카운티가 아니라 이 오렌지 카운티 있지 않습니까?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느 이제 교회 있잖아요. 교회에서 파스톨 어느 이제 교회 목사라고 하는데 이 교회 젊은 목사가 남자아이 4명을 이렇게 또 성추행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이제 교회에서 진짜 믿음을 갖고 가는 그런 이제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난다고 하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여기 샌프란시스코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웨이모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 택시가 이렇게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웨이모는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율주행 이런 택시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뿐만이 아니라 여기 LA에서도 웨이모 택시가 이렇게 또 돌아다녔었거든요. 이제 몇몇 지역으로 해가지고 한정되게 베버리힐즈 지역이랑 그리고 뭐 LA 도심지랑 해가지고 웨스트 LA 쪽 해가지고 거기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게 허가를 내줬었는데 그 허가를 지금 또 보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이 자율주행 차가 진짜 대박이거든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신기하게 잘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진짜 좀 오래됐거든요.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LA에서는 얼마 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지금 허가는 좀 보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캔슬은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노숙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어느 이제 햄버거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칼스 주니어라고 해가지고 햄버거 집이 있는데 이 햄버거 집에 어느 이제 노숙자가 이렇게 또 들어왔대요. 노숙자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햄버거 좀 공짜로 좀 달라. 라고 이렇게 당당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칼스 주니어 햄버거 집에서는 이게 한 번 주면 계속 찾아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너한테 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차량이 이렇게 또 주차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차가 되어 있는 그 차량에다가 불을 질러버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노숙자를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이 이 노숙자 문제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뭐 LA나 샌프란시스코뿐만이 아니라 미 전역으로 해가지고 특히 도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심지들의 노숙자들의 수가 어마무시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런 범죄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1.7% 정도 이렇게 또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거의 폭등식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이 잘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제 장이 마감한 뒤에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이 진짜 미친 듯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이 어제는 연준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의사록이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연준의 이 미닛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 연준의 미닛을 보면은 지금 이 연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금 되고 있다.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기는 잡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은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이 금리 인하하는 그 시기를 서둘 필요는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지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에서는 이 금리 인하하는 그 시기를 6월달 이후, 뭐 6월달, 뭐 7월달, 8월달까지도 이렇게 또 미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원래는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별로 안 좋아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게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 S&P 500 있지 않습니까? 이 S&P 500이 1.7%나 급등을 하게 되면서 S&P 500도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갈아쓰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친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이 기술주들이 엔비디아를 이렇게 또 손으로 이렇게 또 두면서 AI 발전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들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또 입증이 되게 되면서 어마무시한 투자가 계속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전부 다 이 AI로 대체가 된다고 하면은 그 수많은 일들을 잃을 것이지 않습니까? 잃게 되면서 이 AI가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서 돈들이 다 AI로 벌어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AI가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들일 것 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AI에다가 어마무시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AI로 엄청난 파워가 쏠릴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부의 불균형이 또 일어나는 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AI 발달로 인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엔비디아가 어제 장을 마감한 뒤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미친 듯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상치보다 더 이렇게 또 많이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작년 4분기 매출이 265%가 급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대박인 게 순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순이익이 769%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그래픽 카드, 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 카드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서플라이 디맨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는 어마무시한 순수익을 계속해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장을 마감한 뒤에 이 엔비디아의 주식은 6% 급등하고 10% 급등하고 15% 급등을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을 오픈을 하자마자 지금 15% 넘게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이 엔비디아랑 또 비슷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이 반도체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AMD도 7% 정도 폭등을 하는 등 지금 칩에 관련이 된 그런 주식들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AI에 관련이 된 그 주식들은 지금 급등의 급등을 계속 거듭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의 수장인 이 젠슨 황 있지 않습니까? 젠슨 황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AI가 티핑 포인트에 있다. 지금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AI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AI, 이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AI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I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늘어날 것이며 그리고 이 AI 칩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칩들은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해가지고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어마무시한 순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순수익이 앞으로 더 크게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이 옵션 있지 않습니까? 이 옵션 콜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 옵션 콜에서 $1,300짜리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대략 $700 정도가 되거든요. $700 정도가 되는데 그 2배 정도가 되는 $1,300짜리가 나왔다라는 그 소리는 이 옵션 콜이에요. 그 소리는 이 엔비디아 주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가지고 100%는 2배가량은 더 오를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이 믿음이 어마무시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 아픈 손가락인 이 인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텔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또 잘 계약을 이렇게 또 따냈다고 하네요. 따내게 되면서 이 인텔에서는 파운더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텔에서는 1.8 나노 18A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1.8 나노미터 이 반도체를 올해 말부터 이렇게 또 생산을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텔에서 목표로 두는 것이 삼성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인텔은 2030년도까지 이 전 세계 반도체 파운더리 2위가 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반도체 파운더리 2위는 삼성이거든요. 1위는 TSMC고 2위가 삼성인데 이 삼성의 자리를 지금 인텔이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보잉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737 맥스 이 기종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비행기가 17,000피트 그 고도에서 뚜껑이 이렇게 또 날아가는 바람에 진짜 큰일 날 뻔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737 맥스 기종을 담당을 했었던 그 책임자가 결국에는 이렇게 또 해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임원이 이렇게 또 해임을 했다고 하는데 737 기종이 이 보잉을 먹여 살린 그 기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종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또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737 기종이 엄청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으면서 보잉이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수많은 주식들 중에 엄청나게 울상인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리비안 주식인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 전기차 업체 이 주식들이 엄청나게 죽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리비안 주식이 오늘 20% 넘게 폭락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리비안 주식이 왜 이렇게 폭락을 하는지 하고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리비안에서 직원을 10% 정도 해고를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손실도 지금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리비안에서 원래는 이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이 배터리를 자신의 자동차에 장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공장을 이제 조만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판단을 해가지고 배터리 공장 하는 것을 모두 다 캔슬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플랜을 모두 다 이렇게 또 캔슬하게 되면서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이제 기계들도 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를 지금 다시 되파는 등 모든 것을 다 스크랩을 이렇게 해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제품 같은 것들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전보다는. 그래가지고 생산량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 리비안에 대한 회사의 매출이 좀 나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20% 넘게 폭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리비안뿐만이 아니라 여기 뉴스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루시드 있지 않습니까? 이 루시드 이 전기차 업체에서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또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루시드는 계속해가지고 아직도 계속 적자를 하고 있는데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 적자 폭이 더 늘었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생산도 지금 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생산이 지금 정체가 됐다고 합니다. 생산도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많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루시드 자동차 역시 폭락을 해가지고 20% 넘게 지금 폭락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는 가뜩이나 이 마두로라고 하는 이 독재자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어느 이제 마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광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 광산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무너지게 되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몰이 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사망자들 수만 23명이라고 하거든요. 23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망자가 30명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 매몰된 사람들이 아마도 한 이제 100여 명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더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를 보면은 이 마두로라고 하는 이 독재자 같은 놈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베네수엘라라는 이 나라를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산도 원래는 폐광이라고 합니다. 폐광에다가 이제 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광산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런 광산에라도 들어가가지고 이 금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캐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이 공산당 체제, 독재자 체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펑션을 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잘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답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우두머리를 잘못 뽑는다고 하면은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 멕시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멕시코에서 얼마 전에 이 멕시코 카르텔이 굉장히 잔인한 영상을 이렇게 또 퍼뜨렸다고 하네요. 무슨 영상이냐면은 이 멕시코 카르텔이 이제 상대방 카르텔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 카르텔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시신을 막 불에 태우고 막 시신 이렇게 토막 살인하고 시신을 막 발로 차고 그런 영상을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많이 뿌렸다고 하네요. 많이 뿌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공포를 이렇게 또 심어준다라는 그런 소리죠. 많이 뿌려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상이 이렇게 또 바이럴하게 멕시코에서 퍼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멕시코 경찰에서는 누가 이랬는지에 대해 가지고 계속 검찰이 수사를 이렇게 또 착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멕시코 카르텔을 보면은 정부에서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발 멕시코에서도 이 범죄와의 전쟁을 이렇게 또 선포를 해가지고 엘살바도르처럼 카르텔들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다 깜빵에 쳐넣어야 하면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은 계속 멕시코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멕시코 여행은 웬만하면은 좀 이런 위험한 동네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동네는 웬만하면은 안 가는 게 좋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